안녕하세요, 사진가 이강신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인공적인 조명을 이용해 촬영할 때 어떤 조명이 최선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마 업으로 하시는 분들이나 취미로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조명을 사용하심에 있어서 살짝 불편함이나 어려움을 느끼셨던 분들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저 역시도 처음에 제가 어릴 때 사진을 시작했을 때 조명에 대해서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었고, 어떤 조명을 어떻게 몇 대의 조명을 써서 촬영을 해야지 가장 인물 사진에 있어서 베스트 조명인가라는 거에서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무작정 많은 대수의 조명을 써서 촬영하면 좋을 거라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는 5점 조명을 세팅을 해놨습니다. 전면부에 키라이트, 그리고 반대쪽에 필라이트, 그리고 머리 위에 탑라이트가 있고, 뒤쪽으로 백라이트, 이쪽 뒤쪽으로 림라이트, 이렇게 5개를 세팅을 했습니다. 이렇게 5개 세팅했을 때 가장 잘 나온다고 믿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어요. 하지만 조명은 몇 대를 써서 그 공간을 채우냐 보다는 어떤 빛을 제거하고 찍는 게 좋을까가 더 좋은 조명을 만드는 조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진은 더하기가 아니라 빼기라고 얘기들 하죠. 오늘 제가 그래서 한 등 한 등씩 테스트를 해보면서 그렇게 하나씩 뺐을 때 어떤 조명이 어떤 느낌이 나는지 한번 보여드리고 얘기를 해볼까 해요. 사실 조명은 딱히 정답이 없죠. 피사체와 광원과의 거리, 그리고 광원의 크기, 그런 것들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달라지기 때문이죠. 특히 피사체와의 거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조명이 얼마만큼 멀리 있느냐, 가까이 있느냐, 그리고 광원이 얼마나 크느냐에 따라서 그 느낌이 아주 달라지는 사진이 나오기 때문이죠.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들 하죠. 광질이 좋고 나쁘다. 광질이라는 거는 광원이 얼마나 크냐 작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거고, 그래서 소프트라이트, 하드라이트로 결정이 되는 거죠. 광질을 결정하는 거는 어떤 브랜드의 조명을 쓰느냐가 아니라 어떤 쉐이핑 툴을 써서 촬영을 하느냐가 광질을 결정하게 됩니다. 소프트박스를 쓰느냐, 리플렉터를 쓰느냐, 아니면 다른 스노트를 쓰느냐, 여러 가지 굉장히 다양한 그런 도구들이 있죠. 그 도구들을 이용해서 썼을 때 결과물은 엄청나게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렇다고 비싼 조명이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비싼 조명이 좋죠. 특히나 균일한 색을 가지고 가고 싶을 때, 그리고 조금 빠른 차징을 원하고 싶을 때나 듀레이션 타임도 그렇고 일괄적인 데이터로 촬영하고 싶을 때는 확실히 좋은 브랜드의 조명이 훨씬 좋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한 장을 찍는다 쳤을 때 어느 브랜드의 조명으로 찍었는지 결과물을 맞출 수는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자, 각설하고 일단은 이렇게 지금 5개 조명이 세팅이 되어 있는데 5개 조명 중에서 하나하나 제거를 해가면서 찍어보고, 그리고 나중에는 그리드를 써서, 그리드는 다들 아실 거예요. 자, 그리드는 이렇게 생긴 아이죠. 그물처럼 생긴 아이. 그래서 그리드를 소프트박스에 꽂았을 때 어떤 느낌이 나는지도 한번 테스트 해볼까 합니다. 오늘은 리플렉터나 이런 것들 없이 그냥 오로지 소프트박스로만 촬영을 해볼 생각입니다. 소프트박스 촬영 시 한 등 촬영, 그리고 2등 촬영, 3등 촬영, 그리고 이렇게 풀로 5개 등을 사용했을 때 어떤 느낌이 나는지 한번 함께 보시죠. 자, 지금 조명이 5등이 다 켜진 상태고요. 지금 저는 이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서 리모컨 모드로 해서 찍어보도록 할 겁니다. 처음에는 5개 등을 다 터트린 상태에서 찍어보고 한 등씩 제거를 하면서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5점 세팅해서 찍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5점 세팅이 무조건 좋은지 아니면 어떤 느낌이 좋은지는 각자의 판단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5점 세팅에 찍어보고 그 다음에는 백라이트를 끄고 찍어보도록 할게요. 지금 동조기가 제 손에 없다 보니까 하나하나 손으로 가서 꺼야 될 것 같네요. 백라이트를 제거하고, 이번에는 백라이트 제거했으니까 이번엔 탑라이트를 제거를 하고 찍어보도록 할게요. 탑라이트 높아서 동조기에서 꺼야 될 것 같아요. 자, 탑라이트를 제거를 했습니다. 찍어볼게요. 탑라이트 제거했더니 광량이 조금 떨어지는 것 같아서 조리개 수치를 F11이었는데 F10으로 떨어뜨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탑라이트를 제거하고 찍었고, 이번에는 림라이트를 빼고 찍어볼게요. 이제 림라이트를 뺐으니까 2점 조명이 있죠. 키라이트 그리고 필라이트 2개만 지금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렇게 2점 조명, 키라이트, 필라이트 두 개에서 이번에 필라이트를 제거하고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오로지 키라이트 하나만 남겨놓은 상태입니다. 키라이트에서 촬영을 해볼게요. 그러면 조리개 수치를 조금 낮춰볼까요? 자, 지금 옆쪽에 제가 이렇게 플래그로 실버를 대놨기 때문에 여기서 약간 반사가 들어오는 것 같은데, 이번에 플래그를 블랙으로 바꿔놓고 찍어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지금 원라이팅이죠. 메인 라이트, 그러니까 키라이트 하나만 가지고 찍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탑라이트 하나만 가지고 찍어볼까요? 결과물이 달라집니다. 이번에 그리드를 낀 상태에서 지금 조명과의 거리가 한 2m 정도 되거든요. 조명을 가깝게 와서 원라이트 상태에서 그리드를 끼고 광원이 작은 소프트박스로 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리드를 장착을 하고 찍어볼게요. 장착을 하고 탑라이트도 제거를 하고 오로지 원라이팅으로 좀 가깝게 조명을 넣어서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약간 사광으로 들어오고 있는 상태죠. 여기서 찍어보면 어떤 느낌이 날지 한번 보실게요. 지금 이렇게 결과물을 보면은 빛이 들어온 반대편 이쪽 얼굴은 굉장히 어둡게 떨어지게 되죠. 이랬을 때 원라이트죠. 원라이트인데 이쪽에다가 반사판이나 플립보드를 하나 설치해서 세워주시면은 조금 상쇄된 빛을 만들 수가 있게 됩니다. 한번 세워볼게요. 흰색으로 된 보드를 세워볼게요. 이 빛을 맞고 튕겨서 들어오게 되겠죠. 자, 어떻게 잘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조명을 쓰는 거는 조명의 출력, 그리고 거리, 모든 것들이 다 버무려졌을 때 한 장의 사진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출력을 몇으로 했느냐, 조리기를 몇으로 찍었느냐, 그런 거를 물어보시는 분이 계시는데 사실 큰 의미는 없어요. 이렇게 지금 화이트로 된 스튜디오에서는 또 벽에서 맞고 튕겨나오는 빛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장소에서 어느 정도 넓이에서 천장의 높이나 공간 높이가 중요하겠죠. 그때마다 조명을 세팅하는 것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동일한 위치에서 동일하게 찍었다고 결과물이 같아지는 건 아닙니다. 내가 나만의 세팅법을, 출력을 계속 연구하시면서 이 각도, 저 각도, 조명을 빼고 더하기 하면서 테스트를 해보실 걸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나은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아시죠?